시작. 시작은 언제나 설렙니다. 또한 걱정도 함께 따라오죠. 아마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것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멋진 일이 아닐까 싶네요. 흐르는 밤, 여러분과 그 시작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기입니다. 자, 드디어 예고했었던 심야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라디오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글과 영상을 올렸을 때 되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주제는 정하지 않았었지만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사연들을 보내주신 것도 있었고, 아니면 저에게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해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그리고 여러 사연들이 와서 되게 좀 좋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름을 제가 흐르는 밤으로 짓게 됐어요. 원래 어떤 걸 할까 하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막 혼자서 라디오를 업로드를 해볼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조마조마 라디오 아니면 아슬아슬 라디오 이런 식으로 나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해보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일기식으로 제가 했던 게 오픈도 민도라고 제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마 이런 느낌으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름들을 다시 또 이어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류화, 흘러가는 꽃이라는 그런 닉네임에서 따와서 결국 흐르는 밤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어떤 이름으로 할까? 그런데 그게 가장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발음이 조금 제가 뭉개질 수도 있어요. 며칠 전부터 어젠가? 그저껜가? 혀에 혓바늘이 나고 볼 한쪽이 약간 터졌어요. 주말 때쯤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말할 때마다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흐르는 밤의 시작을 알릴 글은요,
낭독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민숙 시인님의 꽃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색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색깔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래서 꽃은 색의 의미를 안다. 색을 고르기 위해 뿌리는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다. 노랑, 빨강, 분홍, 옷감을 고르기 위해 꽃은 자기의 목숨을 건다. 그러나 꽃은 결코 어둠의 옷을 입지 않고 땅속 어둠을 어둠으로 피워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어둠은 향기가 아니라는 것을 꽃은 안다. 눈이 오면 눈이 되고, 비가 오면 비가 되는 몸부림으로 돌틈, 바위 틈서리 부둥켜 안고서 혼자 목구름을 운다. 어둠을 뽑아 살아있는 빛을 피우기 위해 바람의 푸른 눈망울 앞에 바람보다 먼저 고개 숙일 줄을 안다. 엎드려, 낮게 엎드려 바람을 탓하지 않는 꽃이 되어, 꽃향기가 되어 꽃은 땅속 어둠을 넘어서 온다. 네, 이렇게 꽃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강민숙 시인님의 시 낭독해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낭독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나 시도 물론 좋아하고 에세이 쪽 그런 것들을 제가 낭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직접 글을 써가지고 이제 자주 올렸었거든요. 그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더 꺼내놓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 직업이 이제 성우로 말로 꺼냈을 때 좀 더 후련한 느낌? 그리고 그걸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제가 낭독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시를 읽을 때 정말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글자 한 글자 낭독할 때 저한테 와닿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런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냥 제가 원래 이런 잔잔한 감성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심야 라디오도 해보겠다고 이제 시도한 거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낭독했던 시였고요. 이런 시 낭독도 많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의 맛을 잘 살려볼 수 있게 저도 계속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사연입니다.
명윤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커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가 제 생일이라고 제 동생이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세트를 사줘서 너무 행복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가족들한테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라디오를 언제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일이 지났더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코로나 블루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우님.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이셨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5월 17일인데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정말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명윤지님. 근데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드시는군요. 저도 제가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 내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두는 산미가 조금 없는 고소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근처에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원두를 사다가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제 드립해서 내려 먹죠. 그 커피 내릴 때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커피를 내릴 때 향기와 그 느낌도 좋은데 그것들을 마셔주는 가족이 있다. 이건 또 행복에 행복을 더한 최고의 행복이죠.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내셨을 것 같네요. 늦었지만 축하를 해드릴 수 있어서 이 축하가 명윤지님께 조금 더 그 생일날의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연은 곤양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고3인 성우지망생이에요. 중학교 때 우연히 성우님들에게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좋아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성우를 지망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과 집에서만 연습을 했는데 3학년이 되니 대학이 걱정되더라고요. 성적을 맞춰가야 되나 하던 도중에 한국예술진흥원에서 우선선발 모집 공고를 봤어요. 본 그날 바로 접수를 했고 5월 1일 면접을 보고 왔어요. 첫 면접이라 잔뜩 긴장한 채로 실기 면접을 봐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늘 합격 문자가 왔어요. 성우과에 붙은 거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성우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몇 년 후에는 민기님의 후배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곤양매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 성우과에 면접과 실기를 다 통과해서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죠? 야, 그거 보고 진짜 잘 보셨나 보다. 정말 잘하셨나 보다. 그래서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내심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 빨리 읽어드리면서 정말 축하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성우를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냐면 VJ 특공대 그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되게 내레이션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재밌는 내레이션을 듣다 보니까 그때 좀 뭔가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내레이션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귀가 가고 그래서 성우란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애니메이션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이것도 성우라는 직업이 연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저도 그때부터 성우를 지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 그때쯤이었는데 되게 막 마구잡이로 공부를 처음에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디스코드로 많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그거였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 활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동호회처럼 막 작품 내부에서 만들고 그러다가 대학생 때 돼서야 저도 학원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도 저는 일반 4년제를 들어가긴 했지만 성우과에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거는 성우랑 뭐 관련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든 연기에 그리고 이제 이 성우란 직업이 뭐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거에든 쓸 수 있어서 성우과에 들어가셨으니까 이 성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충실히 잘 받으시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경험들 정말 단순히 그냥 여행을 더 자주 떠나셔도 되고 현재 이 사태가 끝나면 더 많이 떠나보셔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되고 성우로서 연기하고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우과 새로운 시작 정말 응원하고 빠르게 언젠가 후배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본명을 좀 읽어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분은 축하를 좀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일부러 좀 본명을 읽어드렸는데 뒤에부터는 아마 제가 크게 말씀은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괜히 본명을 밝히시면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언젠가 본명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에 있으면 사연에 미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후 구직 중인 20대 후반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이 시국에 생애 처음으로 입원하게 되었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당시 실습 중 막판쯤에 저와 너무 안 맞던 학원 동기가 일하고 있던 실습지에 오고 난 후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 병원 실습 기간이 끝나고 일반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서 개인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퇴근 후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트에 들러서 과일주와 연어회를 사서 맛있게 잘 먹은 뒤 자려고 했어요. 새벽에 좀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려서 체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까지 하면서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아침에 기어서 응급실을 간신히 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일요일이었던 데다 부모님은 다 출근하셨지. 오빠는 자취해서 집에 없지만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든 갔더니 일단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생애 처음으로 한 뒤에 링거를 맞으면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져서 거의 울기 직전에 앓는 소리를 내는 걸 본 간호사분이 보호자분을 불러야 할 것 같다 해서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큰 아픔에 진짜 이게 죽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금방 오셨고 의사분께서 저와 부모님께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걸 듣는데 엑스레이와 CT 찍은 걸 보니까 맹장이 터진 것 같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속으로 내가 맹장이라니? 이러고 있는데 의사분이 덧대어 설명하시던 말씀이 저리 복통이 심한 것도 포함해서 지금 상황은 맹장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근처에 있는 다른 큰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시겠다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옮긴 데 역시 주말이라서 응급실을 제외하면 연곳이 거의 없었으니까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또다시 심한 복통에 배를 부여잡고 앓는 모습에 간호사분이 일단 안으로 가서 진료를 보자 해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처음 갔던 데서 받은 CT 복사본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결과를 기다리니까 의사분 말 다행히 장염 같으시네요. 일단 당분간 좀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 말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초반에 응급실을 좀 자주 간 것 빼고는 잔병치레만 끼고 살았는데 입원이라니. 심지어 실습 중인데? 이러면서 속으로 참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입원을 해야 낫는 거니까 입원 수속을 받고 병실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야 한대서 아프겠지만 참고 콧구멍 안에 들어오는 면봉에 외마디 짧은 비명을 지르니 간호사분께서 많이 아프죠? 아직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러고 입안에도 다른 면봉을 넣으시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코로나 검사할 때 의외로 아프다고 하더니 사실이었고 장염의 코로나 검사까지 이중으로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다 받고 지정받은 병실로 가니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과거 입원 사례, 복용약 등등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에 답해드리고 격리병실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격리병실에 있어야 되고 만약 음성이 뜨면 일반 병실로 가게 된다 해서 일단 격리병실에 누워서 그동안 못 쉰 만큼 푹 쉬었죠. 다음날 아침 이제 눈을 뜨니까 음성이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데 아무래도 일반 병실이라지만 코로나 때문에 식사와 씻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지를 못하더라고요. 격리병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자긴 했지만 일반 병실에서도 그래야 했는데 그 부분을 빼면 입원은 의외로 견딜만 하였으며 입원한 지 3일 차쯤 담당 의사분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대변 검사 결과 비브리오균이 나왔는데 혹시 음식을 덜 익혀 먹거나 그러셨나요? 라기에 회를 먹었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비브리오균성 장염, 쉽게 말해서 식중독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전에도 생굴을 잘못 먹어서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땐 적어도 입원은 안 했는데 얼마나 심하면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입원을 한 지 4일 만에 무사히 퇴원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초밥이나 회를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예전만큼은 못 먹고 오히려 더 꺼리게 되었다는 웃픈 비화가 생겼습니다. 민기님과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회 같은 거 드실 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너무 많으셨네요, 진짜. 실습 도중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진짜 너무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해산물을 잘 먹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산물이 맛있긴 하죠. 뭐 저는 엄청 크게 즐기는 편은 아니긴 한데 한번 먹을 때는 그래도 맛있게 먹는 편인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가서 그 조개구이 집에 가서 이제 조개구이를 막 맛있게 먹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막 속이 진짜 부글부글 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던 노로바이러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걸려서 그것도 이제 그 장염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게 걸려서 저 먹었던 친구 다 같이 한참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어패류 같은 거는 특히 더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해산물을 꺼리게 되셨다는 딱 그 느낌처럼 잘 못 먹게 되었습니다. 진짜 회도 그렇고 그런 해산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진짜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낭독 요청입니다. 안도현 시인님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 알죠? 낭독을 하면서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딱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 간장게장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좋아하는데요. 앞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게장 쪽이거든요. 양념게장도 좋아하고 간장게장도 좋아하는데 이 씨를 처음 봤을 때가 아마 간장게장 먹고 며칠 뒤였나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죄책감이 느껴져서 아니 간장게장을 주제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이 창의성과 그 시인님의 그 감성에서 정말 놀랐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제 죄책감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죄책감과 별개로 간장게장은 여전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만 먹을 때마다 가끔씩 그래요 이 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하나 생겼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낭독 요청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넘어가 볼게요. 예전을 떠올려보면 성우님들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외국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다 더빙이 당연한 거였고 라디오에서는 늘 라디오 드라마를 했었죠. 물론 그 당시도 스타 성우님들이 계셨지만 성우를 덕질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애니메이션도 영화도 자막으로 보는 날이 많아졌고 게임은 주로 RPG 게임을 했기에 더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명 같은 게임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항마력이 좀 필요했지만 그 게임으로 김장성우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점차 많은 성우님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에서 영화 더빙에서 성우님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더빙된 애니메이션들을 뒤지게 되고 성우님들 컨텐츠를 보고 듣게 되었고 이경태 성우님의 노래를 들을 때는 진짜 천상을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왜 진작 성우님들 컨텐츠를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 친구들은 저에게 애냐? 라는 반응들이고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호응을 안 해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있었을까 싶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오랜 날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은 성우님들의 목소리로 싹 나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민기 성우님의 채널로 이끌었고 제 행복과 기쁨의 한 부분이 되셨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항상 관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제 짝꿍도 알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셨어. 그분?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한 제 이제 영상 올리면 정말 그 댓글 하나하나에 큰 힘을 얻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게임 샘플 녹음했었던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에세이나 그런 것들 녹음해서 올렸을 때도 하나하나 되게 그 댓글 달아주신 거 읽으면서 이걸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하나하나의 관심이 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욱의 많은 관심, 요즘 줄여서 만관부라고 하던가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그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로 얻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뭐 좋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손맛의 비결 뭡니까? 손맛의 비결이요. 손맛의 비결은 MSG입니다. 농담이고요. 요즘 워낙 이제 매체에서 MSG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예전보다 유해졌잖아요. 사실 요즘 음식할 때 MSG를 조금씩 계속 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치원 하셨는데 그때 한 요일마다 이제 선생님들까지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맛있는 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음식을 시작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칼국수면 넣은 짜장면, 그리고 피자 믹스 써서 그때 이제 피자를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게 파인애플 볶음밥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리책에 생 파인애플을 반으로 갈라서 그 과육을 파낸 다음에 다져서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라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지방 출신이어서 동네 슈퍼에서 뭐 파인애플을 뭐 통조림 말고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하나로마트 그런 데 가서 파인애플을 통으로 사와서 반절로 갈라봤는데 이 파인애플을 제가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가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였으니까. 그리고 막 여차저차 참 우여곡절 끝에 볶음밥이라기에는 정말 질척이는 그런 파인애플 볶음죽 같은 게 완성이 됐고, 심지어 그 파인애플 통에 그걸 담았더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땐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 봐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맛있게 먹어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시네, 앞으로도 많이 대접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요리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런 도전들이 쌓여서 나름 손맛의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좀 더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 요즘입니다.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저도.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우님의 MBTI는 뭔가요?
저는요, ESFJT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NFP라고 하죠. 이제, 그걸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 MBTI 봤을 때 그런 걸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거기에선 ESFJ가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몇 줄 한번 읽어보자면, 그때 제가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해놨어요. 뭐 사교형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인구의 대략 12%를 차지하는 꽤 보편적인 성격 유형으로 다양한 사교 모임이나 어울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성격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아는 주변 분들은 제가 이거라고 하면 어울리는 것 같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냥 진짜 큰 갈등 없이 사실 그냥 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외교관인가 봐요.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자꾸 하려고 하고. 저는 제 MBTI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을, 궁금증을 다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네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잠깐만. 깜빡하고 안에 읽은 거 있다. 뭐냐면요, 제 동기인 가빈이가 꼭 읽어달라고 말해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 가빈아, 그래, 요청대로 읽어줄게. 가빈이는 짱이다. 가빈이는 최고다. 가빈이는 전설이다. 읽었다. 동기인 요즘 가빈 성우가 요즘 잘 나가죠. 전설이죠. 저는 동기를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전속 생활을 할 때, 저희는 서로 동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저는 가빈이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가빈이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챙겨줘서, 그래서, 진짜로, 그건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때 제가 전속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제 되게 고마운 하나뿐인 동기죠. 그래서 정말로, 레전드, 전설이 되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같이 전설이 되면 더 좋고요. 하여튼, 이렇게
가빈이의 요청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번에 들어온 사연과 궁금한 점 낭독 요청 마지막에 하나 남긴 했지만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흐르는 밤의 첫 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진짜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내심 사연이 2개 정도 오면 많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길게 잘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그런 관심 하나하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할 때 많은 관심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라디오를 제가 시작을 해볼 때 큰 도움이 됐던 건 주변에서 그냥 해봐 라고 말해줬던 게 꽤 컸거든요. 진짜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는 진짜 더 잘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 너무 늦지 않았나? 아니 이거 누가 재밌어 하겠어? 이런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낭독해드릴 이야기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후반부 명대사입니다. 이 낭독을 끝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거고요. 이 밤을 함께 흘려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건 없다.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돼. 최선과 최악의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내리길 바라마. 네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꼈으면 좋겠다. 너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렴.